자, 사회 2023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독점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집은 이제 독점 시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그냥 동그라미 치고 편의상, 그리고 독점 경쟁 시장은 이제 세모 칠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상품이 거래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른 기업의 시장들의 진입에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반면에 독점 시장이라는 거는 비슷한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건데, 이런 이제 극단적인 시장을 얘기해요. 대부분은 독과점인 건데 여기서 이제 독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시장의 희소성이라든가 기술적 우월성과 같은 일련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얘기한대요. 됐죠?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이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됐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가격 수용자야. 정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 거냐면, 제품을 한 단위 더 하나 더 판매함으로써 내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한계 수입이 굉장히 일정해요. 됐죠? 그리고 가격과 거래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사실 정확히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과 거래량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시장의 효율성이 반영된 거예요. 시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정확한, 어쨌든 큰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 어쨌든 이 시장 뒤에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수요를 조절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배된 거야. 이제 효율성이라는 건 이제 효율적 자원의 분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정한 거고 굉장히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가격을 지들이 결정해. 지들이 팔 건데 지들이 결정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대. 그러니까 일은 적게 하는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전체 예시는 세모, 즉 독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자,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하지.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령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가 100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단위를 판매하면 당연히 가격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가격이 이제 90만 원을 한다면은 두 개를 팔았을 때 당연히 180만 원이 되겠지. 그럼 봐봐. 지금 한 단위를 팔았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그냥 체크만 하면 돼. 한 단위를 팔았을 때 100만 원인데 두 단위를 파니까 180만 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단위가 결국 한 개 수입이 80, 그러니까 한 개 수입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거죠. 이 한 개 수입은 80만 원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쨌든지 간에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낮춰야 돼.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가격을 높일 수는 없는 거고, 이 한 개 수입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데 이거는 당연하게도 가격보다 항상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가격은 얼마로 우리가 맞췄냐면 90만 원으로 맞췄단 말이지. 그런데 한 개 수입은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단위 올릴 때마다 80만 원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이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건데, 거기에 플러스로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수입에 당연하게도 그럼 한계 수입이 있을 거고, 내가 수입을 지금 여기 지금 지문에 따르면은 80만 원 한 단위 올릴 때마다 얻은 거죠. 80만 원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가 비용이 들 거잖아. 이걸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계 비용 갖다가 빼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이제 그 뭐죠?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원가지, 굳이 말하자면. 원가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생산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생산 비용. 원가라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다. 그지?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원가란 말보다는 생산 비용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비용을 들어올 때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봐봐,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높으면 당연하게 봐봐, 내가 이게 만약에 80만 원이야 지금 현재, 한 개 수입이 지금 80만 원을 우리가 정해졌지. 그지? 자, 이렇게 됐는데 한 개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단위 더 만들 때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비용이 높을 수도 있나요? 물어볼 거 아니야. 생산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어. 당연하지. 생각을 해봐봐. 야, 봐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원의 희소성이라든가 기술적 우월성이 있는 시장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비용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어. 생산 비용이 높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단위 팔았을 때 두 단위 팔았을 때 지금 80만 원이 올라간 거야. 그럼 이제 세 단위 팔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 그지? 가격이 떨어질 거고, 네 단위 팔면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 근데 이 비용들은 점점 증가할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50만 원이고 이게 50만 원이 선이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한 개 수입은 더 줄어가지고 40만 원이 60만 원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도 손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생산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을 증가시킬 건데 반대의 경우 내가 지금 반대의 경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됐지? 정확히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뭐랑 상관이 없어요. 원래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시장에서는 가격이 알아서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패러프레이징으로 반대말이면은 결국 시장의 불균형이라던가 불균형 내지는 수요와 공급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봅니다. 알겠죠? 한 독점적인 어쨌든 이 생산자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와중에 최대 지불 용의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체 낼 수 있을까를 찾는 거야. 거기 안에서 최고 가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생산량 내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나지문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과점적인 어떤 법에선 독과점적인 처리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됐죠? 이런 법률들을 꼭 체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법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법이 소개될 수도 있어. 간혹 가다가.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근거냐에 따라 가지고 지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근데 봐봐. 이게 되게 재밌어. 사업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잠깐만. 다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적거나 작거나 혹은 시장이 특수한 경우라서 그 회사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독과점 자체를 금지해버리면 어떤 회사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본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돈을 못 벌면 그것도 웃긴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데 폐해가 있으면 이제 이걸 갖다가 규제하는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대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 봐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인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남용의 개념이 있는 거고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남용이라는 게 있대. 먼저 착취남용이라는 개념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변경하거나 결국 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변경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출고량을 조절하여서 시장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거지, 그지? 또 반면에 방해 남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은 사실 동그라미 여기서 패러프레이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착취남용을 동그라미 치고 얘를 세모로 한번 쳐볼게. 그럼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얘가 세모가 되는 거겠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나중에. 자, 그래서 방해남용이라는 거는 시장 지배자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혹은 신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는데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부당하게 낮게 공급하거나 혹은 너무 높은 대가로 구매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식인 것이고 되지. 그리고 베타 조건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사람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도 규제 대상인 거고 뿐만 아니라 합의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좋은 게 아닌 거야. 자,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어쨌든 여러 사업자들이 나름 동맹을 맺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경쟁을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생산량의 거래 조건의 입찰 내용 같은 거를 합의하여서 형성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모두 포함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카르텔은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담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담합이라는 건 대부분 은밀하게 얘기해서 이제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위법성 입증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한 합의만 있었더라면 그게 실패하고 혹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허위가 성립한 것으로 봐서 아예 담합 자체를 갖다가 박살내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에서 이제 보자면은 맞는 것만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 틀린 거 체크해봅시다. 자, 가는 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공정거래법과에 대한 상반된 관점,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데서 상반된 관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상반된 관점은 아니야. 다만 가해가 경우에는 시장 구조를 갖다가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나왔으니까 그냥 다양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됐죠? 2번 가는 시장에서 독점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 나는 부당한 행위 독점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갖다가 이런 사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독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틀렸고 3번 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경제학적인 대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 균등 소득 분배도 아닌 것 같아요. 경쟁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4번 이게 지금 맞는 거잖아, 그지? 자, 가는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을 그지? 이게 주제인 거야, 이게 그지? 독점 기업 이윤 추구 방법이고 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 5번 가는 독점이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고 독점이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자체를 서술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기억을 한번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독점 시장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보고 문제를 한번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다른 거 다 맞는데 5번 봐봐. 자, 기억에서는 완전 시장에서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해. 그지? 그래서 니은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큰 거는 어디냐면 독점이에요. 됐죠? 독점이 더 큰 거라서 이제 이게 틀린 거지. 니은보다가 아니라 니은이 제일 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이 아니라 아닌 거. 여기까지는 설명이 맞아. 기억에는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지? 이게 맞아지려면 기억은 이렇고 됐지? 니은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